요즘 대형 식물원 카페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가보면 사실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멋지게 만들어졌지만 식물이 죽어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식물 전문가들이 있어 쉽지 했을 것 같은데 예쁘게 하려다 보니 그런 것이 아닐까 이해는 됩니다. 어디나 빛이 잘 들어오질 않습니다. 식물의 특성을 알고 잘 배식했다면 더 멋진 곳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조금 아쉬움이 많습니다. 집이 어두워서 햇빛이 없는데 어떤 식물을 키울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우리나라 주거 환경이 항상 빛이 잘 드는 남양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대부분의 실내가 빛이 많지 않습니다. 선진국 주거 환경도 빛을 스트레스로 여겨 어두운 주거 환경을 많이 갖습니다. 조명도 대부분 간접등을 사용하고요. 해외도 실내 식물은 대부분 관엽식물을 사용합니다. 꽃과 열매가 있는 식물은 빛을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집이 어둡다면 오늘 소개해드리는 식물 먼저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음지식물 4종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음지도 어떤 음지냐에 따라 가능한 식물들이 있습니다. 지하실이나 화장실 같이 창문이 없는 곳이나 또 있더라도 빛이 조금 들어오는 곳, 형광등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키울 수 있는 식물들이 많이 나눠지는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식물들은 창이 있다면 가능한 곳입니다. 또한 형광등이 있다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 식물은 관음죽입니다. 그늘에서도 잘 버티지만 양지에서도 아주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제일 크게 본 거는 3m 이상까지도 자라는 것을 본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실내 조경 식물들 납품했을 때는 관음죽 같은 경우는 3m 이상짜리 4m, 5m까지도 납품해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게까지 자라기 위해서는 시간도 오래 걸릴 뿐 아니라 관리비도 많이 들고 또 일반 비닐하우스에서 키울 수 있는 게 아니라 높은 비닐하우스에서 키울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전에 인천공항에 가면 큰 관음죽들이 많이 심겨져 있는데요. 요즘은 가봤을 때 눈에 띄는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인천공항은 실내 조경을 굉장히 관리를 많이 하는 편이라 식물들을 계속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 관음죽은 암모니아 흡수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잎에 이렇게 결이 있고 줄기의 모양이 대나무 같다고 하여서 관음죽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생육 환경이 굉장히 느린 편이어서 농장에서도 이 관음죽을 땅에 심어서 재배를 합니다. 땅에 심으면 세력이 더 좋아지기 때문에 땅에 심어서 키운 식물들을 다시 캐서 화분에 이렇게 담는 방법으로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뿌리가 자라가면서 옆에서 이렇게 새롭게 새순이 나오는 분월 증식을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실내에서 0도까지는 버티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키워본 결과 0도까지는 그나마 좀 버티는 아주 싱싱하게 잘 자라는 환경은 아니지만 0도까지는 버티는 식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음죽을 실내에서 키우실 거라면 이렇게 작은 것부터 시작해보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큰 것들은 덩치도 크고 무겁고 이렇게 잎에 지금은 괜찮지만 키우다 보면 잎에 이렇게 먼지가 많이 앉아요. 그걸 닦아내기도 좀 많이 크면 힘들기 때문에 그 작은 것부터 한번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식물은 아글라오네마입니다. 아글라오네마 어디서 본 적 있지 않나요? 레옹이라는 영화에 마틸다가 들고 다니는 식물이 바로 아글라오네마입니다. 어디서나 잘 자라고 특히 어두운 곳에서 잘 버티는 식물입니다. 예전에 깜깜한 계단 쪽에 아글라오네마가 심겨져 있던 적이 있었는데 빛이 거의 없던 곳이에요. 형광등도 없었고 하지만 잘 자라진 못해도 이 상태로 그대로 버티는 정도로 자라는 식물입니다. 물론 양지에서나 음지에서나 잘 자라는 식물이고요. 야열대 지방에서는 교목 밑에 관목으로 들어가는 식물입니다. 키는 제가 봤을 때 한 1m까지는 크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상태로 제가 저면관수 재배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데 이 상태로 물에 담궈서 키워도 되고 뿌리를 헹궈서 수경 재배로도 가능한 식물입니다. 물에 담궈 놓는다면 더 생육이 활발하고 더 좋게 더 빨리 잘 자라는 식물입니다. 잎의 무늬가 지금 요거는 그린 아트라는 품종인데요. 잎의 무늬에 따라서 오로라라는 품종도 있고 요즘에 다양한 품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식물은 테이블 야자입니다. 테이블 야자는 정말 키우기 쉬운 식물입니다. 어디서나 잘 자라고 어디서나 죽지 않습니다. 테이블 야자의 특성 중에 공기 중에 수분 방출하는 능력이
뛰어난 식물이라고 합니다. 특히 벤젠, 포름알데히드 등 화학물질을 제거하는 능력이 좋아 공기 정화 식물로 굉장히 추천하고 있습니다. 아열대 지방에서는 정원수로 재배하기도 하는데요. 키가 3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3m까지 자란 것을 본 적은 없습니다. 보통 이렇게 4치, 10cm 포트에 많이 나오고요. 좀 자란 식물들은 7치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7치, 9치 정도의 화분까지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무거운 실내에서 0도까지는 월동이 가능한 걸로 보고 있어요. 제가 이곳 여기저기 많이 심겨져 있는데 가온하지 않는 곳에서 또 그늘진 곳에서 0도까지는 0도 이하도 살짝 버티는 것 같긴 한데 0도까지는 가온을 하지 않아도 잘 버티는 실내 식물입니다. 네 번째 식물은 형광 스킨답서스 라임입니다. 스킨답서스 중에서도 저는 이제 색이 있는 거, 무늬가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죠. 라임색을 좋아해서 이 라임을 추천드리는데 이 라임은 음지에서도 잘 견디는 성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수영 재배로 유리병에 하이드로볼에 넣어서 이렇게 키웠던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창문이 없는 화장실에 두고 키웠었어요. 이게 잘 자라는 환경은 아니어서 얘가 이렇게 덩굴을 많이 뻗지는 않았지만 거의 화장실이 사용할 때 말고는 불을 꺼놓지 않습니까? 그런 환경에서도 잘 견뎠던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라임뿐만 아니라 스킨답서스 종류들이 다 음지에 강합니다. 특별히 스킨답서스는 악마의 담쟁이 덩굴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엄청난 생명력 때문에 그런 별명이 생겨났는데요. 제가 스킨답서스 가장 큰 거 잎이 30cm까지는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자료를 찾아보면 잎이 1m까지도 자란다고 합니다. 이런 줄기들이 지금 이렇게 얄쌍하니 가늘가늘 하늘하늘하지만 1m까지 되는 이 줄기들은 정말 몬스테라 줄기 마냥 이렇게 두껍게 자라고 이 기근들도 어디에 딱 달라붙어서 정말 덩치가 굉장히 큰 상태로 자라나게 됩니다. 특히 또 스킨답서스의 능력은 일산화탄소 제거 능력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주방에서 키우는 것을 많이 추천드리는데요. 어두운 곳, 주방도 햇빛이 없는 곳이 굉장히 많잖아요. 어두운 곳에서 잘 견디는 스킨답서스입니다. 네, 지금까지 음지 추천 식물 4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여기에는 없지만 예전에 염란이라는 식물들이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됐었어요. 한 10년 전, 20년 전 정도죠. 근데 그때는 아글라오네마처럼 잎이 넓적하게 이렇게 길게 된 염란이라는 품종이 굉장히 많이 유통이 됐었는데 덩치도 크고 많이 유통이 되지 않아서 그런지 요즘은 시장에서 보기 힘든 품종이긴 합니다. 염란 같은 경우는 제주도에서는 야생에서 이렇게 자라기도 합니다. 염란도 음지에 굉장히 강한 식물로 추천드리겠습니다. 어떠셨나요? 이렇게 음지 식물 4종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처음 식물을 접하고 또 집안 환경이 빛이 없어서 고민이신 분들은 이 4종부터 구매해서 한번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이 4종을 먼저 키워보셔서 자신이 생기신다면 또 다른 식물들을 키우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다른 식물들은 빛의 요구량이 조금 있습니다. 요구량이 있을 때는 뒤에 보다시피 이렇게 조명을 설치해서 키워보신다든가 또 요즘에 생장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런 생장등들을 켜서 생장등들을 사용해서 키워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실내 식물들의 이 자생지들은 아열대 지방의 큰 나무들의 밑에서 굉장히 많이 자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빛이 많이 요구되는 식물들이 근본적으로 아니에요. 그래서 음지에서도 굉장히 강하고 잘 자라는 식물들이기 때문에 보조광을 이용한다면 어디서나 잘 자라는 식물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이 식물들도 제가 말씀드리는 저면 관수 재배에도 다 적용이 가능한 식물입니다. 마지막에 추천 영상으로 달아놓을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요. 저면 관수 재배로도 한번 재배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